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비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30일쯤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30일 본회의에서 야당 법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뚜렷해서 특검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같은 각종 전국 현황, 이동우 YTN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비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근무하는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또 나왔는데 당 차원의 조사가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각종 문제 비위 의혹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당 차원의 진상조사 그리고 어떤 정무적 판단 이것이 점점 이제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거의 그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급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이라든지 공항 의전 특혜 의혹,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의 텔레그램 대화를 폭로했다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보좌진들이 그 내부자들이 폭로를 한 거다 보니까 이걸 해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최근에는 그 동작구의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사용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김병기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정원 업무를 이제 보좌관한테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이제 국정원에 이제 취업한 상황인데 그 업무까지도 이제 보좌진한테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원 직원인 아들 직무를 잘 몰랐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제 각종 의혹을 폭로한 이제 당사자들이 보좌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보좌진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이제 사생결단 배수진을 치고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 안팎의 분위기도 이제 점차 싸늘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론 역시도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이제 불거진 얘기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배우자가 이제 과거 지역구 의회인 그 동작구의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오늘 경찰에 접수돼가지고 이제 동작경찰서에서 이제 수사하는 상황이 됐고요. 또 앞서 한 시민단체는 고급 호텔 숙박권과 의전 특혜 의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사태가 좀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때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압박이 느껴지는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켜보겠다. 이제 본인이 이제 조만간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제 한 30일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발표한다니까 이제 그걸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 워딩 자체로만 보면 네. 비교적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정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직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라면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과 방향을 중심으로 고민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사퇴를 권유하기도 네. 했거든요. 이런 상황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정청래 대표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지켜본다고 이제 말은 하고는 있지만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뭐 어떻게 보면 권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또 대표적으로 이제 당내 이제 그 다선 의원인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보좌관 탓을 하지 말고 이제 더 자숙해야 한다 이렇게 일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직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보니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 26일자 영상인 것 같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쯤 입장을 내놓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너무 늦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여론의 어떤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일이면 이제 이틀 이번 후죠. 주 이제 네.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화요일 정도는 조금 늦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지민 의원이라든지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김병기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이제 보시다시피 뭐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과 방향을 중심으로 고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갖가지 의혹이 계속 연일 불거지는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더군다나 이제 보좌진이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이 주로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뭐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 폭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비교적 민주당의 그 좀 비교적 가까운 그런 언론들 중심으로 해서 네. 계속 그 폭로가 터져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당에 상당한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제 애둘러서 이제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듯하지만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는 시각도 있군요. 민주당은 이제 새해 최고위원 보궐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 명 자리를 뽑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 원내대표가 만약에 물러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여기서의 이제 정청래 지도부의 좀 역학 구조가 좀 바뀔 거라는 전망도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정청래 그 대표는 조금 이재명 대통령과 좀 결이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좀 뭐 모종의 어떤 부협함이라든지 알게 모르게 어떤 그런 갈등 상황이 좀 연출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새롭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와 그 친한 친청계 인사들이 좀 더 득세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3선인 박정 의원, 백혜련 의원 그리고 한병도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이제 출마 의사를 갖고 의원들과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6월에 당원을 개정했어요. 원내대표 거리 시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 채우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네.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면 내년 6월 초순까지만 약 몇 개월 정도밖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원내 역할이 이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재적인 후보들이 이제 뭐 몇 개월짜리 원내대표를 하기보다는 뭐 차라리 출마를 미루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강선우 의원의 이제 보좌진 갑질 의혹이 터졌을 때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기는커녕 강 의원은 오히려 감싸고 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면서 상당히 이제 상반된 싸늘한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이제 11일에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또 민주당에서 치러지는데 네. 이것도 이제 향후 민주당 권력구도 재편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청계 2명 그리고 친명계 3명이 현재 이제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친청계에서는 문정복, 이성윤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친명계에서는 이건태 강북구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의 지역위원장이 나선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11일 날 보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친청계가 많이 배출된다면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이제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친명계가 많이 선출된다면 정 대표의 리더십에 금이 가면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치 평론가들은 이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친청계와 친명계 사이에서 또 어떻게 또 역학 구조가 바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통일교 특검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통일교 특검에 발의는 했지만 여전히 좀 동상이몽인 모습이거든요. 중립적인 제3자의 추천을 받자고 하는데 또 이 중립적이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야말로 이제 여야의 시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누가 추천을 할 것이냐를 두고도 우선 이제 이견이 큰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변협이나 한국법학교수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그러니까 로스쿨 협의회에서 결정하자 이런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네. 입장이 갈리고 있고요. 또 수사 주체, 수사 범위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통일교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 제공 수수 의혹은 여야가 이제 똑같이 이제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의혹.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등 그 민주당 관련 의혹이 나왔는데 이거를 덮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제외시키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신천지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제외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신천지 유착 의혹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나 이제 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신천지가 많이 이제 가입을 하면서 이제 당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신천지를 빼고서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방탄 위에서 설계된 또 하나의 정치 특검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이게 뭐 절충점이 찾아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1월 8일까지만 이제 아마 그 국회가 열리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여야가 뭐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올해 아무래도 물 건너가는 게 특검은 아닌가. 네.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심은 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좀 먼저 살펴보면 동반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전주에 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관련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하고 이제 지금 화면 나오는데요. 그 전주에 이제 62%였다가 59%로 3%포인트 긍정 부분이 좀 떨어졌고요. 네. 이제 아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32%로 2%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정당 지지율을 다음에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제 그 41%로 2주 전에 비해서 약 한 3%포인트 네. 이제 하락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뭐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대로네요. 네. 그리고 무당층이 이제 29%로 국민의힘과 훨씬 높게 나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 3%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그것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고 거의 다 무당층으로 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자리를 무당층에 완전히 뺏겼다. 뭐 이런 농담까지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당층과의 차이가 9%포인트 나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이 좀 반사이익을 얻나 했는데 지지율은 답보 상태고 국민의힘 텃밭으로 우리가 여기는 대구, 경북 이 지역에서도 민주당에 좀 뒤지는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그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 한 절반 정도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그래픽 화면을 보시면요. 이 중에 대구, 경북을 보십시오. 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19%, 네. 무당층이 39%입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은 23%에 불과합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 전주에는 국민의힘 그 지지율이 40%였는데 무려 21%포인트
폭락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낙폭이 큽니다. 예,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까지 지지율이 민주당에 뒤지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에 뒤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표본이 97명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민심을 완전히 대변한다. 네. 이렇게 이제 확언하기에는 좀 섣부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 추이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도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에 형편없이 뒤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무당층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39%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남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진 것이 무당층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대구 지역, 전국 지역마저도 이제 냉담한 민심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지도부의 책임론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는 여론조사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 여론조사에 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외연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자강이 돼야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 6월 3일 이제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훌륭한 인재 영입이 되면서 외연 확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 장동혁 대표의 어떤 아스팔트 우파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전략으로는 외연 확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앞서서 가졌죠.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 촉구를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서 장 대표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장 대표는 이어서 이제 연말 연초가 흘러가다가 이제 1월 8일 본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표류하다가 없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보수 야권에서는 장 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공동 단식을 하는 방안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주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촉구를 했어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어서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순간 엄청난 국민적인 분노에 부딪힐 것이고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쯤에서 그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앞서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도 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해설위원 실장과 전국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